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지난 주말에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때론 실수도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깊은 인생의 교훈, 즉, 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꾸준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부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해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나는 혼자서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며 각자의 길이 얼마나 다르고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이 산책로처럼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생은 자기만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거든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고, 칸트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각자 가진 강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는 시인이 두 길이 갈라지는 숲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려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와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기 전 조용한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과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 그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플라톤도 매일 아침 자신의 이상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했죠. 현대의 심리학자 셸든 솔로몬은 죽음의 피이론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또한 아침 루틴을 갖는 것도 정말 좋아요. 명상이나 요가, 짧은 산책 같은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해 주죠. 이런 활동들은 하루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는 종종 좋지 않은 결말을 맺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밀이 많은 관계가 결국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 비밀은 사람들 사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리학자들 말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상시로 조심하고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예전의 시다르타처럼 우리도 관계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서로에 대한 솔직함이 없으면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원칙이 중요해요. 직장에서 투명한 소통이 팀의 성과를 높이듯 우리의 일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때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와 친밀감을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난 주말에 제가 한 책방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었어요. 한 분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다른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선택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냥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끔은 주변 소리를 끄고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외부의 의견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직관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빠르고 자동적인 판단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직관적인 결정이 종종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특히 사랑이나 감정이 많이 얽힌 문제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보세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것이 자기 감정과 어떻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선택을 실제로 시험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자기 마음이 가장 잘 알아요. 남들의 조언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귀 기울여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의 섭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해질 무렵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일정한 자연의 리듬이 느껴졌죠.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런 불변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문화 등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인과 관계 같은 거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법칙, 로고스가 있다고 봤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빅터 프랭클이 있어요.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봤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이런 의미 추구는 우리가 믿는 신의 섭리나 우주의 법칙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원칙을 실천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 이러한 진리를 실천해 보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바로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찾아오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며 문화도 계속해서 변해가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등대와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가 느끼는 사랑,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으려 했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줘요. 일상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원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더욱 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일상에 적용해보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지난 주말에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때론 실수도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깊은 인생의 교훈, 즉, 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꾸준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부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해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나는 혼자서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며 각자의 길이 얼마나 다르고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이 산책로처럼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생은 자기만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거든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고, 칸트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각자 가진 강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는 시인이 두 길이 갈라지는 숲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려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와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기 전 조용한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과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 그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플라톤도
매일 아침 자신의 이상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했죠. 현대의 심리학자 셸든 솔로몬은 죽음의 피이론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한 아침 루틴을 갖는 것도 정말 좋아요. 명상이나 요가, 짧은 산책 같은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해주죠. 이런 활동들은 하루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는 종종 좋지 않은 결말을 맺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밀이 많은 관계가 결국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 비밀은 사람들 사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리학자들 말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상시로 조심하고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예전의 시다르타처럼 우리도 관계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서로에 대한 솔직함이 없으면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원칙이 중요해요. 직장에서 투명한 소통이 팀의 성과를 높이듯 우리의 일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때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와 친밀감을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난 주말에 제가 한 책방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었어요. 한 분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다른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선택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냥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끔은 주변 소리를 끄고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외부의 의견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직관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빠르고 자동적인 판단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직관적인 결정이 종종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특히 사랑이나 감정이 많이 얽힌 문제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보세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것이 자기 감정과 어떻게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선택을 실제로 시험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자기 마음이 가장 잘 알아요. 남들의 조언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귀 기울여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의 섭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해질 무렵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일정한 자연의 리듬이 느껴졌죠.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런 불변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문화 등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인과 관계 같은 거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법칙, 로고스가 있다고 봤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빅터 프랭클이 있어요.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봤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이런 의미 추구는 우리가 믿는 신의 섭리나 우주의 법칙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원칙을 실천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 이러한 진리를 실천해 보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바로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찾아오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며 문화도 계속해서 변해가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등대와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가 느끼는 사랑,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으려 했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줘요. 일상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원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더욱 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일상에 적용해보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지난 주말에 저는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때론 실수도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깊은 인생의 교훈, 즉, 오래 살면서 얻은 뼈 때리는 인생 조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꾸준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부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해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나는 혼자서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며 각자의 길이 얼마나 다르고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이 산책로처럼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생은 자기만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거든요. 플라톤 같은 옛 철학자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고, 칸트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각자 가진 강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는 시인이 두 길이 갈라지는 숲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려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와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기 전 조용한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과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 그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플라톤도 매일 아침 자신의 이상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했죠.
현대의 심리학자 셸든 솔로몬은 죽음의 피이론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또한 아침 루틴을 갖는 것도 정말 좋아요. 명상이나 요가, 짧은 산책 같은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해 주죠. 이런 활동들은 하루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는 종종 좋지 않은 결말을 맺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밀이 많은 관계가 결국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밀을 요구하는 인간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 비밀은 사람들 사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리학자들 말로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상시로 조심하고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예전의 시다르타처럼 우리도 관계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서로에 대한 솔직함이 없으면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원칙이 중요해요. 직장에서 투명한 소통이 팀의 성과를 높이듯 우리의 일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때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와 친밀감을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난 주말에 제가 한 책방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었어요. 한 분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다른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선택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냥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끔은 주변 소리를 끄고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외부의 의견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직관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직관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빠르고 자동적인 판단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직관적인 결정이 종종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특히 사랑이나 감정이 많이 얽힌 문제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보세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것이 자기 감정과 어떻게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선택을 실제로 시험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자기 마음이 가장 잘 알아요. 남들의 조언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귀 기울여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의 섭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해질 무렵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일정한 자연의 리듬이 느껴졌죠.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런 불변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문화 등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인과 관계 같은 거죠. 옛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도 변하지 않는 법칙, 로고스가 있다고 봤어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빅터 프랭클이 있어요.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봤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이런 의미 추구는 우리가 믿는 신의 섭리나 우주의 법칙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원칙을 실천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 이러한 진리를 실천해 보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바로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찾아오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며 문화도 계속해서 변해가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등대와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가 느끼는 사랑,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이성의 법칙, 로고스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으려 했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줘요. 일상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원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더욱 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일상에 적용해보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